안녕하십니까, 정은입니다. 오늘은 단종의 충신 음흥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집현전 학자들인 성삼문과 하위지 박팽년, 유성원, 이계, 유흥도 등이 단종 포기운동을 계획했으나 김질과 그 장인 정창손의 배신으로 발각되어 사육신이 처형을 당하는 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단종의 숙부이자 세조의 아우인 금성대군 이유가 순흥부사 이보험 그리고 삼군 도지무사를 지낸 최시창 등과 함께 영남 선비들을 모아서 조령과 중령 두 고깃길을 막고 단종 포기를 선포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보험이 영남 선비들에게 돌리려고 작성해놓은 경문을 금성대군의 시녀가 훔쳐서 달아나버렸고, 기천영감, 기천은 지금의 풍기인데요. 그 기천영감이 쫓아가서 시녀에게서 경문을 빼앗고는 그것을 들고 세조에게 달려가 버리는 바람에 금성대군의 계획도 발각되어서 금성대군과 이보험, 최시창 등 수백 명이 처형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세조는 1457년 세조 3년 6월에 단종을 상황에서 패하고 노상군으로 강공하여 영월로 유배시킵니다. 폐위되어 영월로 유배된 임금 단종, 사람들은 세조가 두려워서 아무도 단종을 찾지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영월 관아의 호장이었던 음흥도만이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상황으로 밀려났다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기양 온 단종을 날마다 찾아뵙고 위로하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외로웠던 단종은 그런 음호장이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에게 마음을 의지하며 억울한 세월을 견뎠던 듯합니다. 영월 관아의 누각인 자기로에서 시를 지어 음흥도에게 읊어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다니까요. 그 시를 출세궁이라고 하는데 전문은 이렇습니다. 궁궐을 쫓겨난 임금은 한 마리 원통한 새와 같아서 짝지을 그림자도 없이 산중에 홀로 섰구나.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 못 이루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울음 끊긴 새벽 산봉우리 달은 밝은데 피눈물 흐르는 듯 봉골짜기 낙화는 붉기도 하다. 하늘도 기가 묻어 듣지 못하는 슬픈 사연. 어찌하여 수심 가득한 사람 귀에만 들리는 것일까? 이 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경익이 찬술한 연려실리술에 실려 전하고 있습니다. 음흥도는 영월 관아 호장으로 일개 아전일 뿐이었습니다. 호장은 지방관아의 육방 중 우두머리로 사또를 보좌하고 육방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영월 군수는 음호장이 폐위 임금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포악한 성품의 새임금 세조가 임명한 군수였을 텐데요. 부하 아전이 폐위 임금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 틀림없이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 텐데도 영월 군수는 음흥도 호장이 단종을 찾아가 만나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의 영월 군수가 안 말린 것이 아니라 못 말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호장의 힘이 막강해서 수령도 어쩌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앙관청의 아전을 경아전이라 하고 지방관아의 아전을 외아전이라고 하는데요. 신임 수령이 임지로 부임할 때는 외지에서 의생과 공생, 율생, 서원 등의 행정관인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들을 일컬어 가리 혹은 가향리라고 하는데요. 수령은 간혹 그 가리 중에서 육방 중 일부 직임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수령이 데려온 사람이므로 당연히 그 신임도 두터울 것이고 따라서 육방 중에서 그 영향력도 대단했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수령이어도 호장만큼은 자기 사람을 쓰지 못하고 그 지역 토착 아전에게 맡겼습니다. 수령을 보좌하는 호장이기에 그 지역을 잘 알아서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또 토착 세력으로부터 수령을 보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테니까요.
호장은 단순한 지방관아의 아전이 아니라 지역 토착 세력과 관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그 영향력도 막강해서 수령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장이 협조하지 않아서 수령이 관할 토착 세력과 갈등을 빚게 되면 좋을 것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당시의 영월 군수가 폐위 임금과 친하게 지내는 응원도 호장을 말리지 못하고 모르는 척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영월로 유폐하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서 단종에게 자살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단종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시해를 당합니다. 이때의 단종은 노상군도 아니고 비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낱 서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알면서도 포악한 세조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서 감히 장사를 지내주지 못했고, 애도조차 하지 못한 채 모두 외면했습니다. 다만 영월호장 문도만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단종의 장사를 치르자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다가 큰 화를 입을 거라며 모두들 음호장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음호장은 위선피화 오소감심, 즉 옳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한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하며 관을 마련했고, 아들 은광순에게 그 관을 지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통곡으로 단종의 성화를 세상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둘이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고 자신의 선산인 동을지라는 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후 음흥도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경상도로 달아났는데요. 그 후손들은 경상도 일대를 떠돌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1516년 중종 11년에 임금이 영월 군수 박충원에게 명하여 단종의 묘를 찾게 했고, 묘를 정비한 후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우성지 신상을 보내 노상군의 묘에 취재하였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는 사신은 논한다. 이미 능을 지킬 군사를 정했고 또 내 신을 보내 취재하였으니 이는 의진덕으로서 또한 좋기 외로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나 유독 후사 세우는 일을 빼놓으니 사림이 심히 애통이 여겼다. 중역하고요. 다시 이르되 신상이 돌아와 결과를 아뢰고 김안국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묘는 영월군 서쪽 고리 길가에 있었는데 높이가 겨우 2자쯤 되고 총총한 여러 무덤 사이에 있었으나 골 사람들이 군왕의 묘라 부르므로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도 식별할 수 있었고, 사람들 말이 당초 성하셨을 때 온 읍내가 당황하였지만 군의 어몽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관을 갖추고 찾아가 국하며 장사 지냈습니다 하여 골 사람들이 지금도 슬프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1669년 현종 10년이 되었습니다.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현종임금께 노상군이 살해되었을 때 아무도 거두어 돌보지 않았는데 군의 아전 음흥도만 즉시 달려가서 곡했고 스스로 관각을 준비하여 뼘하고 장사를 치렀습니다. 지금의 노상군 묘가 그것입니다. 흥도의 저리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컫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자손들이 혹은 본군, 영월에 있다고도 하고 혹은 괴산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 저리를 높이 사서 장려하는 것이 도리인 바 그 자손들을 등용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고, 임금은 담당 관세에 그 자손을 찾아보고 관직에 등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후 1698년 숙종 24년 11월에야 묘호가 단종으로 정해지고 능호도 장릉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음흥도는 정육품인 좌랑벼슬에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1728년 영조 4년에는 특징관 여필룡이 음흥도는 자손이 없어 외손이 제사를 받들고 있는데 음흥도의 충절이 특별하니 그 외손들에게 특별히 호역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복호를 청했고, 영조 임금이 이를 받아들여 대대로 군역을 면제하고 호역도 면제하라고 하교했습니다.
1743년 영조 19년에는 예조 참판 이주진의 청문으로 영조 임금은 음흥도에게 하대부 벼슬에 추정하라고 하명하고 음흥도는 공조 참판에 추정됩니다. 1755년 영조 32년에는 음흥도를 기리는 별묘와 사당 상절사가 건립되었는데요. 이 상절사는 1833년 순조 33년에 의선서원으로 성격되었다가 1871년 고종 8년 흥성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해체됐고 1900년에 다시 건립되어 그 이름을 상의제로 하고 충절사라는 별묘에 위패를 모셨습니다. 상의제와 충절사는 문경에 있는데요. 문경에 가시면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8년 영조 34년에는 사육신서원 육신사에 함께 배향하라는 영조 임금의 하교가 있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1876년 고종 13년에는 충의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영월 여행을 가시게 되면 충의궁, 음흥도 기념관과 무덤, 그리고 정력각 등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